갖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싹토끼에서 오늘 처음 만나는 분도 있기도 하고 계속 보셨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싹토끼 진행하다 보면 뭐 어려운 점이라던가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아이에게 해보니까 좀 아이가 힘들어한다던가 이런 것들 조금 알려주시면 다음번 수업에 조금 더 추가로 뭔가 덧붙여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학독해 P3권입니다. P3권을 보면요. 교재가 지금 덧셈과 뺄셈 부분이에요. 덧셈과 뺄셈 부분인데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이제 덧셈 뺄셈 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팁으로 아셨으면 하는 거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교재에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고 친구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보면 지금 이 책의 차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이어세기가 나와 있어요. 이어세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수직선상에서의 이어세기를 말을 해요. 그리고 모으기와 가르기.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모으기, 덧셈, 가르기, 뺄셈의 표현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넘어가요. 이제 식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네모가 있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모두 개연성 있게 넘어가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세기 부분에는요. 큰 수, 작은 수, 이 큰 수, 이 작은 수, 몇 큰 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크다, 작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큰 수, 두 칸 띄는 거, 이 작은 수, 두 칸 앞으로 띄는 거 그리고 몇 큰 수는 직접 세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몇 작은 수도 직접 세어서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묶어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묶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2, 3 묶고 4, 5, 1 따로 묶어보면 이렇게 묶어서 보면 조금 교재 구성을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넘겨볼게요. 1큰 수와 1 작은 수예요. 여기서의 의미는 지금 수직선상의 의미거든요. 물론 친구들이 크다 작다를 할 때는 뭔가 덧붙이고 뭔가 줄이고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정도만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수직선상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텐데 여기서 확인해 주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작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아직 아이들한테 음수, 양수까지의 개념까지는 가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쪽,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쪽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작아지고 크고의 의미에 왼쪽, 오른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1큰 수, 근데 여기서 한 칸 갔으니까 1큰 수고요. 한 칸 왼쪽으로 갔으니까 작은 수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 오른쪽 우리 지난 시간에 왼쪽 오른쪽 방향 미리 써주자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 갔더니 수가 작아지는구나. 아 오른쪽 갔더니 수가 커지는구나.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수를 쓸 때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세는 거는 제대로 색인데 자 만약에 5, 4, 3, 2, 1 이렇게 세는 걸 표현하라 그러면 거꾸로 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쓸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수가 커진다라는 거, 요 개념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에서 큰 수,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는 더하기 빼기 정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네, 여기 1큰 수라 써있죠. 아이가 쓴 글씨예요. 수직선을 이용하여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토끼가 3마리가 있고 원숭이는 토끼보다 한 마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밑줄 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세 마리가 있고 부분에서는 세 마리의 체크를 해서 아 여기가 토끼 자리인가 봐 라고 생각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더 많아진 거니까 1큰수여서 네 마리입니다.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 교재에서 꼭 했으면 좋겠는 게 그 자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냥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여자아이가 9명이 있고 9명,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1명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체에서 물어보는 걸 읽어보면 잠시만요. 읽어보면 1큰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9 다음에 10, 그리고 12 다음에 13, 여기는 16 다음에 17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이미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아 여기는 1큰수 푸는 페이지야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장을 읽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아 하더라도 여기 9가 의미하는 거는 여자, 그리고 10이 의미하는 거는 남자. 라고 뭔가 명명해서 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쓰기 어렵다면 여기 9명이 의미하는 거는 뭐야? 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길게요. 한 장 넘기면 이번에는 이큰수예요. 똑같은데 이큰수니까 우리 수직선상에서도 수를 이어 이큰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전체가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6보다 1큰수는 7이고 2큰수는 8입니다. 라고 있는데 이거 친구들이요. 제가 읽혀봤더니 어떻게 읽으냐면 6보다 1큰수는 7이고를 잘 못 읽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못 읽어요. 그냥 6보다 1큰수만 보이나 봐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 7이라고 또는 9보다 1큰수는 12고가 안 보이나 봐요.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게 친구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9보다 1큰수는 10이고 10을 말하는구나. 9보다 1큰수는 10이고 그 다음에 2큰수는 한 칸, 두 칸, 11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게.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한테 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1큰수 부분의 세모, 2큰수 부분의 세모예요. 자, 그리고 문장 끊어서 읽는 거.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친구들은 잘 안 보인다는 점. 그럼 여기도 보면 12보다 1큰수 세모는 13이고 끊고 자, 2큰수 세모는 얼마? 14입니다를 12 기준에서 1큰 거 13,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가서 14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 눈에는 이 문장이 끊어서 연습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고 단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시은이는 사탕을 8개 먹었고 은하는 시은이보다 2개 많이 먹었습니다. 은하가 먹은 사탕. 여기가 시은이가 먹은 사탕이구나. 근데 은하는 한 칸, 두 칸 갔으니까 여기가 은하 자리구나. 은하가 이만큼 먹은 거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걸 보면 뭘 하고 싶어지냐면 왠지 식을 쓰게끔 하고 싶어져요. 자, 식 쓰는 건 뒤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연습 더 시켜보고 싶다. 그러면 식 쓰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은이는 8개를 먹었는데 거기서 시은이는 8개를 먹었는데 은하는 시은이보다 2개 더 먹었어. 그래서 11에 이런 식도 덧셈식도 완성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작은 수가 되겠죠. 이 작은 수는 작은 수니까 수를 거꾸로 세야 돼. 그래서 처음에 12보다 라고 했으면 12 체크. 1 작은 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수했듯이 세모해 주시고요. 11이고 확인하고 1 작은 수 11 확인. 2 작은 수는 한 칸, 두 칸 움직여서 10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콤마 있는 부분 끊어서 친구가 보고 답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잠시만요. 좀 흐려졌네요. 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소나무가 열쇠고루 있고, 자, 있고에 끊어야겠죠. 그럼 열쇠고루에 체크. 아, 여기가 소나무래. 은행나무는 소나무보다 두 그루 적습니다. 적으니까 두 칸 앞으로 와서 아, 여기는 두 칸 적은 곳이 은행나무래. 은행나무구나. 자, 그래서 은행나무는 11그루입니다. 자, 여기서도 식 한번 써볼까? 13그루에서 두 그루 적어서 11그루는 은행나무야 라고 식 쓸 수 있게. 자, 그럼 이제 4일로 넘어갔어요. 자, 지금 1, 2, 3일은 1 큰 수, 그리고 1 작은 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몇 큰 수로 되어 있어요. 몇 큰 수기 때문에 친구들이 직접 칸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이용하여 몇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고, 아, 이게 수직선이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8보다 3 큰 수는 어느 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8보다 3 큰 수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식을 써보면 8보다 3 큰 수는 1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면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문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7대가 있었는데 3대가 더 왔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요. 자, 빨간색 풍선은 9개가 있고 파란색 풍선은 빨간색보다 4개 더 많습니다. 밑에도 5살이 더 많습니다. 인형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뭔가 더 많다라는 거는 크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왜냐면 뒤에 이제 5일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5일도 넘어가면 이번에는 몇 작은 수죠. 몇 작은 수는 10 수직선을 이용하여 몇 작은 수를 구하세요. 12보다 3 작은 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럼 12가 있으면 작은 수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알려주고 여기서도 12 빼기 3은 9다라는 거 할 수 있으면 써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의 문장에 있는 걸 단어를 보면 4개를 먹었습니다. 먹어서 없어진 거야. 4마리가 적습니다. 그리고 3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장이 더 적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친구들이 좀 알고 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뭔가 줄어든 거야. 뭔가 더 없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떠올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해요. 자, 뒤로 넘어가면요. 확인학습이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 확인학습 뒷장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느 문제가 덧셈이고 어느 문제가 뺄셈인지 확인하려면 친구들이 문장을 하나하나 다 읽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짠 하고 오이를 풀었어요. 자, 오이를 풀면 여기도 작은 거고 여기도 작은 거고 작은 거. 아, 이 페이지는 다 작은 거구나. 아, 이 페이지는 그냥 뺄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빼기 써야지. 이렇게 친구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쌤들이 채점할 때 맞으니까 아,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근데 뒤에 있는 확인학습을 풀었더니 친구들이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여기 10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많습니다예요. 아까 덧셈이 나왔는데 에이 더해야겠다. 10 더하기 4. 숫자만 보고 생각해요. 아, 여기 15랑 3이네. 15 더하기 3. 아, 그러면 얼마? 18.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18이라고 썼어요. 쓰고 나면 이제 야, 이거 지금 적게 캔 거잖아. 그러면 틀렸잖아. 라고 하면 친구들이 그러면 아, 이렇게 넘어가요. 왜 아냐면 덧셈 아니면 뺄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갑자기 뭔가 힌트를 주고 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장 속에서 바로 풀었을 때 많습니다라는 단어를 보고 덧셈을 돼야 된다는 걸 떠올리고 적게 캤을 때 뭔가 비교하는 걸 보고 뺄셈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수학 독해를 하는 거거든요. 각 페이지별로 나와 있는 덧셈 뺄셈을 보고 어림잡아서 풀게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조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학습 문제에서는 꼭씩 써야 됩니다. 꼭씩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표현하는 방법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색종이는 10장, 초록색 색종이는 노란색보다 4장, 그래서 14장. 자, 10장은 무슨 색? 노란색. 14장은 무슨 색? 초록색. 이렇게 뭔가 체크하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넘어가서 모으기 가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으기 가르기를 한번 봐주시면요. 10과 몇, 그리고 10 모으기, 10 가르기, 10보다 큰 모으기, 가르기, 모으기 문장제, 가르기 문장제예요. 자, 여기서 보면 굳이 나누자라고 하면 저렇게 문장제를 조금 나눠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10을 기준으로는 10은 무조건 보수관계 1, 9, 2, 8, 3, 7, 4, 6, 5, 5 이런 보수 관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아주 좋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10과 몇이에요. 10과 몇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그러니까 낱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위로 봤을 때 10개인 거 확인, 10개인 거 확인. 여기선 조금 기계적이어도 괜찮아요. 아, 여기가 10개구나. 아, 여기가 10개구나. 아, 여기가 10개구나. 낱개는 2구나. 12구나. 아, 낱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이구나. 18이구나. 약간 여기서는 기계적으로 써줘도 괜찮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동안 친구들이요, 모으기를 할 때 이렇게 이런 모으기 있잖아요. 10이랑 5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일까요? 그러면 15예요. 이런 형태의 모으기만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으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르는 친구, 어린 친구들한텐 이렇게 화살표 체크. 여기서 화살표로 내려갔던 거랑 똑같이 얘는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하는 거야 라고 화살표 체크 정도 해주시면 조금 더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이긴 하나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과가 10개 있고 7개가 더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모으기니까 덧셈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더라는 단어, 더라는 단어, 더라는 단어 체크하고 모으기에서 답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면 10 모으기 10 가르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왠지 느낌상 딱 그림을 보면요. 왼쪽 오른쪽이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잠깐 초점만 한번 더 맞출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화살표를 보았을 때요. 이쪽으로 화살표를 해주면 되고요. 그럼 모으기의 느낌이죠. 자,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화살표를 해주면 가르기의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가운데 모두 10개예요. 그래서 서로 보수관계. 자, 3이랑 7이 있구나. 그리고 4랑 6이 있구나. 그 다음에 8과 2가 있구나. 5와 5가 있구나. 여기 있는 가르기, 그러니까 모으기 가르기를 하고 2, 3, 7, 4, 6, 8, 2, 5, 5 이 짝꿍수를 꼭 써주세요. 꼭 써서 친구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써가지고 계속해도 부족함이 없는 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그림을 보고 밑주신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9와 무엇을 모으면의 체크 10과 무엇을 10과 무엇과 1로 가를 수 있습니다. 가를 수의 체크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모으기와 가르기가 동시에 나와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문장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9와 무엇을 모으면 1을 모으면 자, 그래서 10입니다. 그럼 9와 1을 모으면 가로 정도 쳐줄 수 있게 눈으로 잘 보게끔 해주게. 그리고 10은 무엇과
무엇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럼 9와 1로 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조금 약간 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끊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밑에도 보면 무엇과 무엇을 모으면 무엇과 3을 모으면 10은 7과 무엇으로 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일로 넘어갔어요. 3일로 넘어갔더니 3일은 10보다 큰 모으기와 가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 공간에 우리 받아 올림 할 수 있는 만큼의 낱개를 집어 넣어 주어야 하죠.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좀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전후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후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쪽은 8개가 있고 이쪽은 3개가 있어. 자, 그런데 8개를 우선 우리가 10개를 만들려고 해. 그럼 8에는 짝꿍수가 2개지. 그래서 2개를 갖고 왔더니 얘가 하나 남았어. 그래서 우리는 8이랑 3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 3을 2개를 더 갖고 와서 10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1이 남아서 11이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10을 만들어 올림의 역할을 해주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9에는 뭐가 필요해? 1이 필요해. 그래서 1을 갖고 왔더니 5개가 됐어. 그럼 10개고 그 다음에 1이야. 그래서 얼마? 10, 아니죠. 10개고 5개야. 그래서 15야 라고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은 빈 곳에 알맞게 동그라미 표하고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미 여기는 나머지가 이렇게 가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만큼 짝대기를 그어서 보내주고 나머지 수를 세어볼 수 있고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짝대기가 이렇게 8개가 되어 있으니까 8개는 이쪽으로 갔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서 가르기다 보니까 한번 식쓰기를 조금 해보고 싶다. 식쓰기를 여기서도 연습시키고 싶다. 그러면 14에서 8개를 먼저 보냈더니 6개가 남았네. 라고 이렇게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다시 그럼 다시 얘네들 모으면 얘가 되잖아 라고 한 번 더 얘기해보고 8개랑 그럼 6개 모으면 다시 14개가 되는 거네 라고 한 번쯤은 설명으로 써보게끔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P단계잖아요. A단계에 또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도 써보면 맞아. 내가 P단계 썼을 때 이렇게 뺐더니 다시 더했더니 똑같은 답이 나왔어 라고 생각은 한 번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으기 문장제예요. 자, 모으기 문장제는 있는 표현을 그대로 그려보고 모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자, 여기는 모으기다 보니까 우리는 모으기는 2개를 합쳤습니다. 합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6이고 5였을 때 11개가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쓰기 이렇게 쓰게끔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7개래요. 7개는 직접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하고 그리고 8개는 또 그려볼게요. 7개는 이렇게 요만큼인데 8개는 3개하고 5개면 8개인데 8개는 하나, 둘, 3개 그리고 5개 그려야지. 3이랑 5를 합치면 8이니까 이렇게 약간 요 8에서도 가르기로 표현해서 뭔가 엄마쌤들이 먼저 이렇게 훅 얘기해 주시는 거 괜찮거든요. 7은 2랑 5니까 5개 하고 2개 해야지. 8은 3개랑 5개 해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합쳤더니 15개가 되었네. 식을 쓰면 7개랑 8개랑 합치면 15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눈으로 이 부분 있잖아요. 2개랑 5개를 합쳐서 15개가 됐다. 그래서 7이랑 8을 딱 보는 순간 15가 생각나게끔 해주는 것도 여기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친구들이 생각할 때 왜 손가락으로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는 친구들은 7이 있을 때 이렇게 3을 살짝 열고 나머지 5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여기 2와 3 사이의 이 움직임 자체는 지금 여기 있는 2와 요 3 사이에 있는 체크로 충분히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봐봐. 손가락으로 할 때는 7이었는데 3개에서 3개랑 5개 합치면 이렇게 탁 열면 15가 되지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한번 보여주면서 혹시 손가락으로 해서 손가락 연산을 해서 고민이신 어머님들은 이 방법도 한번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아예 문장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볼 때는 친구들이 꼭 이렇게 표시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잠깐만요. 한 번만 요거만 더 하고 갈게요. 표시를 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식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셔츠가 8벌, 파란색 셔츠가 7벌입니다. 셔츠는 모두 몇 벌입니까? 그럼 여기선 친구가 나는 이거를 모으기로 해봤어요. 8개가 있고 7개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합쳤더니 15개가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또 이렇게 써도 돼요. 8개가 있고 7개가 있어서 15벌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닌 거는 없어요. 여기가 왼쪽이 모으기였다고 하여 왼쪽의 형태로 꼭 모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익숙한 모으기 방법, 그리고 이 모으기가 합이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됩니다. 자, 근데 단 여기서 체크 안 하고 바로 답을 쓰게끔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몇 개입니까? 나와 있죠. 모두라는 단어가 모으기에서 합친다라는 의미라는 거 확인하고 이 모으기를 하건 1번 모으기를 하건 자 2번에 식을 쓰건 이거는 여기는 빈 공간에 비게끔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5일로 넘어갈게요. 자, 5일은 가르기가 되다 보니까 X표를 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X표하고 나머지 있는 수 3개끔 해주시고요. 15를 보면 8개니까 5개 하고 3개 없애자. 오, 여기 2개야, 2개야, 2개야. 5개 2개다. 5개 2개. 이렇게. 친구들 중에 이렇게 세는 친구 있잖아요. 5개랑 3개를 없앴어요. 그런데 1, 2, 3, 4, 5, 6, 7, 7이네 라고 세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세는 친구들은 이제 약간 좀 7을 셀 때도 5개랑 2개구나 약간 묶어서 조금 가르기가 대화의 표현 중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2개하고 5개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가르기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빼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선 단어들을 보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 접시를 담았는데 왼쪽에 3개를 담았습니다. 오른쪽 접시에 담은 쿠키는 몇 개입니까? 라고 나왔으면요. 요런 1번 같은 경우는 문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쿠키 14개를 2 접시에 담았습니다. 왼쪽에는 3개를 담았습니다. 자, 오른쪽 접시에 담은 쿠키. 이만큼 쿠키가 있었는데 왼쪽에는 3개 담았대. 오른쪽에는 몇 개 담았을까? 여기는 14개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갈 수 있게끔 이런 접시의 그림도 그려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확인 문제 보면 남은 색종이 그리고 담은 구슬은 그리고 몇 마리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모으는 건지 가르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그냥 수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연산을 바로 풀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한 게 이제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어세기, 모으기, 거꾸로, 가르기, 덧셈 뺄셈 문장이에요. 그럼 조금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선 이어세기거든요. 여기선 이어세기. 그림을 보고 덧셈식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덧셈식이라는 거는 지금 처음에 9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까지 되어 있고요. 화살표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어 있어요. 요거 친구들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 9가 이거라서 여기 쓰여 있는 거고, 여기 있는 3은 여기 있는 세 칸을 갖기 때문에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는 12는 얘를 의미하는 거구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9 더하기 4인데 9는 여기에 있는 거고 4라는 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간 거니까 여기 있는 더하기 4의 의미는 이것이고 마지막에는 아 이거 13이겠네 이렇게 이런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9 더하기 3, 9 더하기 4, 6 더하기 5를 해버리면 지금 이 수직선상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직선상에서도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감자는 9개가 있고 당근은 감자보다 2개가 더 많습니다. 당근은 몇 개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선생님 꼭 왼쪽에서 수직선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오른쪽도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냥 여기 있는 9개 있고 2개 있어서 지금 당근은 몇 개입니까? 물어본다면 그대로 식을 써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식만 써도 괜찮아요. 꼭 이렇게 수직선을 밑에다 다시 그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근데 친구가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한 번 더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은행나무가 7그루가 있었는데 7그루가 있었대. 그런데 3그루를 더 심었대. 1그루, 2그루, 3그루, 1그루여서 8, 또 1그루여서 9, 또 1그루여서 10.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은 7이 있었는데 3그루를 더 심어서 답은 10이 된 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모으기 덧셈. 네, 모으기 덧셈이고요. 모으기 덧셈에서는 앞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똑같지만 뭔가 표현 방법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5개씩 묶여 있는 이유는 뭔가 여기 있는 8을 체크할 때도 바로 그냥 체크하지 말고 보고 체크할 수 있게끔 시각화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7 더하기 9, 10 더하기 4 이렇게 보지 말고 묶음을 좀 볼 수 있도록. 아, 7이니까 7은 3개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9에서 3개를 갖고 왔구나 생각할 수 있게. 자, 10은 괜찮은데 6이니까 6은 어떻게? 4를 갖고 와야 되는구나. 4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덧셈 뺄셈 부분에서 친구들이 많이 이제 받아 올림할 때 생각하는 것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받아 올림이 잘 되는 친구는 굳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하는 친구들 그래서 받아 올림이 조금 잘 원활하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딱 이 부분에서 손가락을 쓰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까 보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여기가 5니까 5에는 몇 개를 더 줘야 10이 돼? 라고 생각하면 5는 5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몇 개가 남아? 그러면 3개가 남아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5랑 5랑 합쳐서 10이 됐으니까 13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 봐볼게요. 7, 9 한번 해볼까요? 7 더하기 9. 막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해도 돼요. 9는 1이 필요하니까 뭐 1, 6 해도 되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7일 때는 9에서 3을 갖고 오고 9는 얼마 남아? 6이 남아. 그래서 16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요거는 친구들이 보수관계만 잘 알고 그리고 9에서 3을 뺀 나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문제를 푼과 동시에 9 빼기 3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연습도 되니까 받아 올림을 하면서 손가락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은 친구들은 요런 티칭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필이 필통 안에 6자루, 필통 밖에 9자루가 있습니다. 연필은 모두 몇 자루일까요? 라고 하면 6자루랑 9자루니까 15자루. 자, 방금 한 거 적용해 보면요. 자, 6개잖아요. 그럼 6개면 어떻게? 네, 여기는 4개, 5개. 이렇게 돼서 6개, 4개 해가지고 15개. 이렇게 되고요. 요 방법 말고 또 한 가지는 이 방법도 있죠. 6 더하기 9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하면 얘는 1, 9가 되잖아요. 1, 9를 묶어주고 여기는 5가 되잖아요. 그래서 1, 9 묶고 5 해서 15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자유로운 친구들은 큰 수에다 나는 큰 수에 맞는 보수를 챙겨줄 거야. 이런 친구들은 뭐 더 큰 수에다 움직여도 되고요. 나는 그거 너무 헷갈려. 헷갈리니까 앞에 수에서 뒤에 수로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방금 뒤에 있는 수를 가르기 해서 보수 묶어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거꾸로 이어세기 뺄셈. 자, 덧셈이랑 개념은 똑같지만, 원리는 똑같지만, 이거는 왼쪽이라는 거.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도 마찬가지로 13은 여기야. 네 칸 뺀 거는 빼기 4는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 답은 9야. 확인 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자 똑같죠. 10살이고 미니는 10살이고 테리는 미니보다 4살 더 적습니다. 제가 지금요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체크하고 밑줄 긋잖아요.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뭔가 체크하고 밑줄 그어 보는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라던가 내가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했을 때도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수의 조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장의 단어들은 적다 많다가 나와 있고 아니면 몇 배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밑줄 긋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꼬마 친구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적습니다니까 빼기다 뭐 이런 체크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색종이가 15장이 있었는데 15장 하고 2장 체크하고 썼으니까 빼기 쓰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가르기 뺄셈. 자, 우리 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어세기 덧셈이죠. 그 다음에 모으기 덧셈이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어세기 뺄셈, 그 다음에 가르기 뺄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뺄셈이고 같은 덧셈이긴 하지만 표현 방법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도 이렇게 봐도 뺄셈이고 저렇게 왼쪽으로 가도 뺄셈인 걸 아이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우면 되죠. 자, 10개 기준으로 4개 지우고 나머지 6개. 여기서는 15개에서 12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하나 지워도 괜찮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5개, 5개 지우고 2개, 2개 지우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5개, 5개, 10개, 2개, 나머지 3개가 남았다. 이렇게 눈으로 보게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밑에 거 3번 한번 보면요. 3번은 3개를 지운 상태잖아요. 3개를 지운 상태니까 그냥 16 빼기 3이 쉬운 친구는 그냥 바로 해도 되지만 굳이 이거를 세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10개 묶어서 먼저 세고 나머지 낮게 세서 13개라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묶음으로 11자리가 묶음으로 눈에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만두 17개를 두 그릇에 담았습니다. 왼쪽 그릇 10개, 오른쪽 그릇에 담은 만두는 몇 개일까요? 자, 그러면 17개가 있었는데 왼쪽은 10개를 담았고 오른쪽은 몇 개를 담았니? 이렇게 가르기가 되는 거야. 이런 체크도 한 번 더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덧셈 뺄셈 문장제예요. 자, 여기서 친구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덧셈 페이지는 덧셈 페이지, 뺄셈 페이지는 뺄셈인데 덧셈 뺄셈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적습니다. 그리고 담았습니다. 6개 담았습니다. 오른쪽 바구니에 담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 그 다음에 더 샀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어디가 덧셈이고 어디가 뺄셈인지 확인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여기 덧셈이구나. 쭉 다 덧셈으로 쓰더라고요. 10이랑 5는 10 더하기 5는 15, 13이랑 6은 13 더하기 6은 19. 이거는 이제 우리 연산 많이 한 친구들의 특징이기는 해요. 연산만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문장들 잘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 덧셈 뺄셈의 어느 정도 수직선이라던가 가르기 모으기가 정리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네모가 있는 식이에요. 네모가 있는 식.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내린 결론은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하자예요. 문제가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푸는데 다양하고 친구들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답이 바로 나오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서 보면 몇 더 커졌습니까?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7보다 7 보이고요. 얼마 큰 수는 11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더하기 4야 라고 바로 눈에 보여요? 보이죠? 9보다 얼마 큰 수는 12입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3큰수구나. 3큰수는 3은 이렇게 333 숫자 바로 써요. 친구들 그냥 333 여기 3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55 이렇게 쓰거든요. 그쵸? 엄마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바로 555 쓰고 이제 넘어가요.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오른쪽으로 늘어가는 칸수가 이제 더 큰 수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요.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모가 있는 덧셈식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네모가 있는 덧셈식을 쓰라고 했어요. 자 문제를 읽다 보면 색연필이 6자루 있었습니다. 몇 자루를 더 샀더니 10자루가 되었습니다. 그럼 몇 자루에다가 네모 체크 샀더니 10자루가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되었대. 그러면 6자루 더하기 네모는 1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네모는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를 사야 해 라고 돼요. 자, 밑에 문제 볼게요. 벚나무가 11그루 있었습니다. 몇 그루를 더 심었더니 13그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1그루가 있었고 몇 그루를 더 심었고 그래서 13그루가 됐고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는 한 칸, 두 칸 또는 더하기 2를 해야 되니까 2고 그래서 2그루입니다 라고 쓰게끔 되어요. 근데 밑에 보면요. 2번 같은 문제는 그림책이 8권 있고 동화책은 12권 있습니다. 동화책은 그림책보다 몇 권 더 많습니까? 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읽었을 때 네모가 있는 덧셈식으로 안 써도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림책 8개, 동화책 12개, 몇 개 더 많냐고? 12권에서 8권을 빼면 4권이니까 답은 4권이네 라고 써요. 이 식을 여기다 쓰는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네모가 있는 덧셈식을 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결론적으로 틀린 건,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페이지 문제에서는 네모를 써보라고 했으니 네모를 어디에다 넣을까라는 고민은 한번 하게끔 해주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책이 8권 있고 동화책은 12권 있습니다. 동화책은 그림책보다 몇 권 더 많습니까를 8권이 있고 더 많은데 그래서 동화책은 12권 그래서 더 많은 거는 4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 정도는 한번 친구들이 문장을 조금 더 읽고 생각할 수 있고 문제에 충실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더하기 전에 원래수죠. 원래수다 보니까 처음 시작되는 곳이 네모가 돼요. 자,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옥큰수는 14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원래 있는 수가 네모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면 다시 생각해보면 빼기의 개념도 들어가겠죠. 뺄셈의 개념도. 그러니까 뺄셈의 개념으로 계산은 해도 되나? 여기 있는 네모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네모보다 3큰수는 15입니다. 3이 큰수 15? 3이 작아지면 되겠네. 하나, 둘, 셋. 아, 여기는 10이구나. 자, 이런 생각의 흐름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 네모가 있는 덧셈식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수연이는 원희보다 2살 많은 11살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원희보다 2살 많은 11살. 여기는 11살이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수연이죠, 수연이. 자, 수연이는 원희보다 2살 많은 11살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네모는 원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모가 누구야? 네모가 원이야? 수연이야? 이런 정도의 문장을, 그러니까 발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볼게요. 감자를 4개 캤더니 16개가 되었습니다. 가 되었어요. 그러면 몇 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개를 더 캤더니 16개가 되었네. 이렇게 하면 감자를 여기서는 뭐가 돼요? 원래 있던 감자고 그리고 여기서는 덧캔 감자가 되겠죠. 죄송해요. 원래 있던 감자고 4개를 더 캔 거고 결론에는 마지막에 여기 있었던 거는 16개가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원래 있던 거는 16에서 거꾸로 4개를 뺐더니 얼마? 12개가 됐어. 원래는 12개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더 작아졌습니까?예요. 이번에는 우리 1일은 몇 더 커졌습니까? 자, 2일은 더하기 전에 원래 수, 3일은 몇 더 작아졌습니까? 그리고 4일은 빼기 전에 원래 수 똑같아요. 우리 이제 덧셈이랑 뺄셈의 차이니까 그 부분은 여기 3일이랑 4일은 꼭 네모 있는 뺄셈씩 쓰고 덧셈씩 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1, 2, 3, 4 하고 났더니 5일이 됐어요. 자, 5일. 네모가 있는 문장제 1일, 2일, 3일, 4일 모두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메모를 막 해놓기는 했는데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원숭이가 7마리 있었습니다. 몇 마리 더 와서 앞에서 배운 대로 네모칸하고 12마리가 되었습니다. 더운 원숭이는 몇 마리일까요? 그럼 네모칸 써서 식 쓸 수 있게 앞에 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1번 보면 아이리는 켄지보다 2살 많은 13살입니다. 켄지는 몇 살일까요? 그럼 2살 많은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13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네모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문장을 보고 친구들이 어느 부분에 네모칸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5일 굉장히 중요하니까 친구들이 몰라요. 어려워요 라고 해도 다시 한번 문장 읽어봐 주시고 네모칸은 여기다 쓰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뭔가 비교해서 쓰지 않고 네모를 꼭 체크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P3 교재가 끝났어요. 자, 우리 덧셈과 뺄셈 부분은 덧셈과 뺄셈 부분은 친구들이 다른 연산지라던가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뭔가 조금 잘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서 수학 독해를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했다면 그 새로운 방법을 좀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방법 말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 독해책에서 문장을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잠시 10분 정도 쉬고요. P4 교재 준비해서 P4 교재는 이렇게 모양과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모양 규칙 파트 해보도록 할게요. 10분 휴식하고 커피도 한 잔씩 드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회사 교재 보면 모양과 규칙이거든요. 모양과 규칙. 그럼 모양과 규칙이면 지금 먼저 처음에 있는 게 이렇게 입체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 평면 도형, 패턴과 마디, 속성, 패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 2주차 따로 묶어주시고요. 3, 4주차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주차 같은 경우는 도형 파트고요. 그리고 패턴과 마디, 속성은 규칙 파트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쭉 나눠서 약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입체 도형 볼 때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엄마 쌤들은 여기 플라토 이거 보일까요? 플라토 입체 주머니. 네, 꼭 입체 주머니가 아니어도 되기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입체 도형이랑 평면 도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이런 입체 도형 있잖아요. 입체 도형 보이나요? 입체 도형들을 친구들이 직접 쭉 독해긴 하지만 미리 만져봤다던가 아니면 확인해봤다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좋기도 하고요. 뭔가 아이가 입체 도형에 대해서 완벽히 잘 알고 있다. 그럼 바로 이제 문제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평면 도형 부분 있잖아요. 평면 도형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 평면 도형 부분에서도 이제 친구들이 평면 도형을 보고 하면 좋기 때문에 평면 주머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여기는 평면 주머니에는 입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로는 뭐 이 정도? 이런 게 이제 평면이다. 라는 거 친구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평면이랑 입체를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뭘 정리를 해주냐면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평면이랑 입체랑 둘 다 도형인가? 이게 뭔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서요. 도형이라는 게 있는데 도형은 한쪽은 평면이라는 게 있고 한쪽이라는 거는 입체라는 게 있어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그래서 평면에는 우리가 아기 때부터 배웠던 동그라미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 다음에 오각형 이렇게 쭉쭉쭉쭉쭉 늘어나. 자, 이거는 뭐로 자를 수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색종이 자르기로 하는 거야 라고 저는 표현해줘요. 물론 색종이도 네,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쓸게요, 좀 세. 도형은 크게 평면 도형이랑 입체 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카메라요. 제가 제 걸 추천 제가 할게요. 이런 잘 보이나요? 네네네네네. 자, 그랬을 때 평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오각형, 쭉쭉쭉 육각형, 칠각형 이렇게 늘어나고요. 입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우리가 이제 기둥 부분이 있을 거고 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 엄마쌤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에서도 원이 있으면 원기둥이 될 거고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기둥이 될 거고
네, 사각형이 있으면 사각기둥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뿔은 뿔대로 원이 있으면 원뿔이 되겠고 여기는 다 점선으로 표현해야 돼요.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뿔로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쌤도 평면과 입체를 나눌 때, 이 평면들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를 좀 알고 친구들이랑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면과 입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저는 평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만져도 뭔지 몰라. 눈으로 직접 보고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얘가 동그라미인지 삼각형인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해요. 자, 근데 입체는 이렇게 만져보면 뭔지 알 수 있어. 만지면 알 수 있는 게 입체야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가장 만져지느냐 만져지지 않느냐로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입체 도형 볼게요. 자, 입체 도형에서 같은 모양 찾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이름 뾰족, 평평, 둥근 쌓일 수 있는 굴러가는 입체 모양의 수수께끼죠. 자, 그래서 입체 도형 보면서 하는 게 그래서 좋다라고 표현 드린 거고요. 자, 같은 모양 찾기입니다. 같은 모양 찾기를 보면 왼쪽과 같은 모양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왼쪽은 상자니까 상자 모양 찾고 자 여기서는 둥근 기둥 모양이니까 둥근 기둥 찾고 그래서 체크하고 같이 구니까 공 모양이니까 공 모양 찾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만약에 평면 주머니 입체 주머니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입체 주머니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넣어서 올려놓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고 밑줄친 곳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라고 했으면 상자 모양인 것은 그래서 상자 모양인 거랑 같이 비교할 수 있게 그래서 평평한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책입니다. 둥근 기둥 모양인 것은 뭡니다. 휴지통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보고 휴지통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공 모양인 것은 축구공입니다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입체 도형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친구들이 어려워하더라도 입체 도형은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얘는 상자 모양이었지만 상자 모양 연결해 보고 났더니 얘 이름은 직육면체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좀 뭔가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직육면체 아니고 정육면체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육면체가 맞지만 우리 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넓은 범위로 직육면체라고도 한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원으로 되어 있는 기둥. 그래서 원기둥, 원기둥 연결할 수 있고 자, 동글동글.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게 평면으로 보이거든요. 평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입체 주머니에 있는 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굿을 이용하셔도 돼요. 굿으로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생긴 거는 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 그래서 얘는 혹시 그거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걔도 구야 라고 조금 알려주면 친구들이 이렇게 느낌 잡기에 좋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야구공 구 모양입니다. 어항은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연필꽂이는 원기둥 모양입니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기둥, 직육면체, 구라는 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자,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각 그 입체 도형의 어느 그 각 부분 그러니까 밑면 부분이랑 옆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올려놓고 시작해도 좋고요. 자, 이게
친구들이 이제 확인하라고 올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교재로 확인을 해야겠죠. 자, 먼저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는 뾰족한 부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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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뾰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를 체크해서 네,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없는 부분을 봤더니 우리 있는 원기둥도 뾰족한 부분이 없죠. 근데 구도 뾰족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연결 이렇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윗면, 밑면, 밑면이라고 해요. 윗면이라고 안 해요. 윗면이라고 안 하고 원기둥의 요거는요. 여기 있는 부분도 밑면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밑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밑면이 두 개예요. 마주보고 있는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있고 그리고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보이면 우리는 기둥이라고 하는데 여기 평평한 밑면 두 개가 있어서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평평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은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도 가능하네요. 네, 직육면체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평평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 거는 구니까 연결.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둥글지만 구도 둥글다. 구도 연결. 그리고 둥근 부분이 없습니다. 연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했으면 여기서 확인이 된 거를 오른쪽 가서까지 보고는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확인했으면 우리는 지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쓰고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있는 입체 도형 찾아보세요. 그림으로 확인하고 평평한 부분이 없는 입체 도형 찾아보세요. 그림으로 확인하고 왼쪽에 했던 거 비교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독해다 보니까 뾰족한 부분 입체 도형 체크, 평평한 부분 입체 도형 체크, 둥근 부분 입체 도형 체크,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두 찾아보세요. 자, 이제 친구들이요. 모두 찾아보세요. 무엇이 아닌 걸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모두라는 단어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면 자, 여기는 쌓을 수 있는 굴러가는 이잖아요. 그러면 쌓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쌓아봐야 알 수 있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결론은 쌓을 수 있다라는 거는 평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니까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면 더 좋겠죠. 평평한 부분끼리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쌓아지는구나. 이렇게 둥근 부분은 쌓아지기는 하나 떨어지는구나. 잘 세우면 돼요. 쌓아져요. 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럴 때 입김으로 후 불어주시면 얘가 휙 굴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곡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잘 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한 방향으로만 잘 굴러갑니다. 라고 하면 굴려보세요. 자, 얘는 한 방향으로만 굴러가죠. 자, 얘는 이렇게 갔다가 또 돌아오죠. 이렇게 올려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면 한쪽으로만 가는데요.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위 올렸다가 내려보고 위에서도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직접 굴려보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옳은말에 동그라미 표, 틀린 말에 X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틀린 말에는 꼭 X표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써주는 게 중요해요. 자, 원기둥은 한 방향으로만 잘 굴러갑니다. 원기둥은 한 방향으로만 잘 굴러가죠. 자, 뾰족한 부분이 있는 도형을 잘 굴러갑니다. 자, 뾰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지 않으니까 X라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디에다가 X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굴러갑니다가 아니라 굴러가지 않습니다.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러가지 않습니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그리고 넘기면 입체 모양의 수수께끼. 네, 입체 모양의 수수께끼를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직육면체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기 있는 입체 도형은 생각보다 친구들이 굉장히 쉽게 하고요. 자, 오른쪽 보면요. 오른쪽은 이런 문제 봤을 때 위에 있는 그림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면 좋아요. 직육면체, 구, 원기둥, 그리고 구, 원기둥, 직육면체, 원기둥, 직육면체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친구들이랑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볼 때 번호를 쓰세요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개입니까잖아요. 그럼 몇 개입니까를 쓸 때 위에서 번호를 썼기 때문에 많이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은 그냥 구 모양인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아, 구는 아까 2번이었어. 그리고 9는 아까 4번이었어. 2, 4라고 써버려요. 이 개자는 보지 않고. 그래서 아, 우리 번호도 쓰고 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볼까? 아, 얘는 2개구나 라고 이렇게 꼭 확인해서 써주셔야 다음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친구들이 실수하지 않아요. 번호를 쓰라고 했는데 개수를 쓴다던가 개수를 쓰라고 했는데 번호를 쓴다던가 그러진 않으니까 여기서 한번 그런 부분 짚어주시고요. 자, 입체도형 지나가고 이제 평면도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평면도형이죠. 평면도형, 같은 모양 찾기. 평면도형의 이름, 뾰족한 부분은 꼭지점, 고든선은 변, 평면도형의 개수예요. 자, 우리 이렇게 평면도형이랑 입체도형은 플라토에도 많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학 독해에서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할 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하루 할 때 이렇게 1일, 2일 넘어가지 말고 그냥 1, 2, 3, 4, 5일을 하루에 다 하는 건 어떨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금세 해요. 쉬운 부분이어서. 자, 요 부분 보면 같은 모양 찾기, 네모,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네모,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어떻게 말로 바꾸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모양 찾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고 밑줄 준 곳에 알맞은 말 써넣으세요. 그러면 세모, 삼각자, 네모, 색종이, 동그라미, 피자 보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자, 뒤로 넘겼더니 이제 평면도형의 이름이 제대로 나왔어요. 평면도형의 이름은 이거는 삼각형입니다. 자, 이거는 사각형입니다. 이거는 원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삼각형 하면 뒤에 가면 꼭지점을 따로 배우긴 하겠지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3이라고 써봐야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구나. 그래서 4라고 써봐야지 라고도 한번 해주시고요. 뒤에서도 확인할 거예요. 자, 변도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얘도 세 개네. 얘는 네 개네. 이렇게 화살표로도 체크해 주시면 조금 더 한 번 확인하고 뒤에 가서 보기가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시계는 원 모양입니다. 삼각자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휴대폰은 사각형 모양입니다라고 이름 써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딱 넘겼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한 게 나오죠. 뾰족한 부분은 꼭지점. 우리 여기서요. 우리 지자 있잖아요. 지자. 지에다가 시옷이라는 거 여기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친구들이 꼭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지점, 꼭 지점 또는 꼭 지점 지읒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지점은 시옷이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자, 삼각형은 뾰족한 부분이 1, 2, 3 그래서 3. 저는 항상요. 이렇게 꼭지점을 세고 여기에다가 3이라고 쓰게끔 해줘요. 조금 있다가 규칙할 때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세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뭔가 표현한다라는 거는 좋은 방법이니까 전 원은 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땅땅 땅땅땅 5개.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숫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딱 가자마자 여기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원은 0, 삼각형은 3, 사각형은 4, 오각형은 5, 육각형은 6이라고 쓰면 3, 3, 4, 4, 5, 5, 6, 6 눈으로 보기 편하니까 친구들이 답을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꼭지점이 몇 개인지 그리고 도형이 무엇인지 도형을 찾아보세요라고 했으면 도형 이름 써야 된다라는 거. 꼭지점이 많은 도형을 모두 찾아보세요라고 했으니까 많은 도형은 사각형보다 많은 도형은 오각형, 육각형이라는 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겨서 이번에는 변이 나왔어요. 자, 우리 꼭지점은요. 아까 보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 자, 우리 변에다가는요. 이렇게 변 체크하고 화살표로 네, 화살표로 이렇게 변 부분을 체크하고 화살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든선이 다섯 개입니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분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구분선 또는 곡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분선이라고 하는구나. 용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오른쪽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저는 어떻게 숫자 4, 3, 0, 0, 3, 4, 4, 0 쓰고 할 수 있게 뭔가 간략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친구들이 보고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5일로 넘어갈게요. 자, 5일로 넘어가면 평면 도형의 개수예요. 자, 이 부분은요. 친구들이 어떻게 세냐면 평면 도형을 사용하여 만든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그림에서 사용된 원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원, 하나, 둘 해서 둘 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사용된 사각형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세 가지고 3이라고 써요. 그렇게 쓰지 말고 좀 더 복잡해지면 헷갈려서 빼고 이제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는 사각형 1번 사각형, 2번 사각형, 3번 사각형이라고 하게끔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봤을 때 여기 있는 번호가 없는 거는 내가 빼먹고 쓴 걸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림에 사용된 사각형은 모두 몇 개입니까? 3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않아도 삼각형은 몇 개지? 라고 세보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4번 삼각형, 3번 삼각형, 4번 삼각형, 5번 삼각형. 아, 삼각형은 5개 사용되어 5개구나. 그래서 이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도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름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다가 5개라고 쓰면 안 돼요. 2개, 3개, 5개라고 쓰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도형은 삼각형이라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 쓰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자, 요것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고력에 있는 도형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는 지금 다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막 국기 이런 그림으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면요. 여기 있는 이게 다 한 문제잖아요. 그럼 도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그릴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각형은 모두 몇 개입니까?만 물어봐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친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꼭 포인트가 뭐냐면 마지막 문제에서 크고 작은 사각형은 모두 몇 개입니까를 확인해야 돼요. 작은 사각형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한 칸짜리 사각형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문제마다 달라요. 그런데 크고 작은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한 칸짜리 사각형은 몇 개? 아, 여기는 1번, 저는 먼저 1번짜리, 2번짜리,
3번 자리를 알려주거든. 얘도 번호로 표현을 해요. 선생님마다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또는 1번, 2번, 3번이 별로다. 그럼 우리 아이는 기억, 니은, 디귿을 잘 쓴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해도 되고요. A, B, C, D를 잘한다. 그럼 A, B, C로 해도 돼요. 네. 그래서 한 칸 사각형은 몇 개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럼 A 사각형 한번 그렸어. B 사각형 그렸어. C 사각형 그렸어. 그래서 A, B, C 한 칸짜리 3개 그렸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2칸짜리 사각형은 몇 개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2칸? 그럼 여기는 A랑 B가 만나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A, B 만났어요. A, B. 그 다음에 이번에는 BC 만나야겠네. BC 만났어요. 이렇게 BC. 그래서 AB 사각형, BC 사각형 2개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3칸짜리 사각형은 ABC 다 만났어요. 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1개. 그러면 모두 몇 개입니까? 한 개짜리 3개, 2개짜리 2개, 그리고 마지막 제일 큰 거 1개. 그래서 합치면 6개, 6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래서 요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풀이 과정이 없고 요거만 물어봤을 때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문제, 이게 중간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이게 끝이에요. 점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그릴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각형이 몇 개입니까?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있는 빈 공간에다가 그려내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개짜리 사각형이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표현하고요. 2개짜리 사각형이라고 해서 A, B, B, C 이렇게. 그 다음에 3칸짜리 사각형 해서 A, B, C. 한 개요, 2개요, 3개요, 3개. 한 개요, 2개요, 2개. 한 개요, 1개. 총 6개. 이렇게도 쓰게끔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이는 거라서 나중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심지어 이런 문제들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크고 작은 사각형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더 헷갈리게. 선 하나만 그리면 막 더 헷갈려져요. 이런 문제들도 학년이 올라가면 나오니까 이 방법을 조금 이용해 보면 나중에 여기다가 친구들이 A, B, C, D 써가지고 각각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인학습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확인학습 보이죠? 자, 여기도 방금 했던 방법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럼 입체도형이랑 그리고 평면도형에 대해서는 끝났고 패턴과 마디로 넘어가 볼게요. 패턴 마디로 봅시다. 자, 여기서는 패턴에서는 마디를 끊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2개가 마디가 되느냐, 3개가 마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좋고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일 보면 반복되는 거, 마디 찾기, 완성하기 무엇입니까죠? 그래서 반복되는 걸 보고 마디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너무 쉽게 풀어요. 왜냐면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가지 고추가 반복되는 규칙을 따라 미로를 탈출해 보시오라고 했어요. 가지 고추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가지고추잖아요. 자, 여기를 보면서 2개씩 묶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지고추. 자, 이미 지금 묶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패턴의 마디를 끊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구공, 야구공이잖아요. 축구공, 야구공 이렇게 안 되니까 축구공, 야구공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축구공, 야구공 그 다음은 봤더니 축구공, 야구공이 이렇게 되죠. 축구공, 야구공 그 다음 축구공, 야구공 이렇게 네, 2개씩. 자, 그 다음에 축구공, 야구공 2개씩. 그 다음 야구공이니까 축구공, 야구공 묶어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묶어서 반복됩니다. 그냥 말로 하지 않고요.
축구공, 야구공, 축구공, 야구공 말로 하지 말고 묶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요. 오른쪽은 반복되는 규칙에 맞게 알맞게 그림을 그려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삼각형, 사각형이 4번 반복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저는 삼각형, 사각형 도형으로 반복이 나올 때 바로 앞에 평면 도형에 썼던 숫자를 좀 이용해요. 이거를 삼각형, 사각형 말하기가 조금 말하다 보면 말도 꼬이고 끊어서 읽기도 그럴 때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3, 4, 3, 4, 3, 4, 3, 4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러면 삼각형, 사각형을 약간 간략하게 3, 4, 3, 4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반복됐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0, 3 이렇게 해줘요. 0, 3 그리고 0, 3 이렇게도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패턴에 많이 잘라서 0, 3, 0, 3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디 찾는 거예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마디는 친구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반복이기 때문에 끊어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몇 개씩 반복이야? 라고 이 정도는 물어봐 주실 수 있겠죠. 얘는 2개 반복이에요. 자, 2개 반복이어서 너무 쉬워요. 자,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도형으로 나오거든요. 모양은 쉽지만 도형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원삼각형이긴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0, 3, 0, 3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넷, 다섯, 5, 3, 5, 3, 5 이렇게. 그래서 앞에 배웠던 평면 도형에서 꼭지점 세는 것까지 적용을 해서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체크까지. 그러면 도형이니까 평면 도형이니까 꼭지점 세서 숫자 쓰고 반복되는 거 찾고 마디 끊고 답을 쓸 때는 삼각형 그리고 오각형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이거 3535 이렇게 0303 하는 거는요. 지금처럼 단일 패턴 할 때 적용하라고 하기보다는 이중 패턴, 삼중 패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뒤에 가면 이제 바로 여기는 방금 전에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뒤로 가면 모양 말고 색깔도 나오거든요. 크기도 나오고 뒤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때 모양은 모양대로 봐야 되고 색깔은 색깔대로 봐야 되고 크기는 크기대로 각각의 속성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친구들 눈에는 그게 동시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이지 않고 동시에 그냥 하나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을 좀 끊어봐야 돼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연습시켜주세요. 자, 여기서는 마디가 몇 개씩 증가했어요? 네, 3개씩 증가했죠. 마디 끊어지는 거는 눈에 잘 보이는데 여기 3번 같은 마디는 친구들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여기 보이죠? 반복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티셔츠, 바지, 티셔츠, 이건가? 막 3개씩 끊어보기도 하고 4개씩 끊어보기도 하고 네, 끊어서 동그라미를 꼭 칠 수 있도록 동그라미를 치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 끊어주시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면 숟가락 포크 숟가락 포크잖아요. 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우리 엄마쌤들이 숟가락이네. 나는 이거 얘기할 때 좀 빠르게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수포포 이렇게 읽을래 라고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읽을 때 음률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끊어지기가 좀 편하게 끊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제가 한번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300 또는 311 이렇게 또는 445 이렇게 반복되게끔 읽어보면 친구들이 그거에 따라서 도형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여기 패턴 완성하기는 먼저 패턴 마디 체크해야 돼요.
패턴 마디에 동그라미 표하고 빈 곳에 알맞은 모양 이어보세요니까 패턴의 마디는 참치캔, 음료캔, 참음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시면 참치, 음료로 눈으로 보인다는 거. 참치,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도 이번에는 패턴의 마디에 동그라미 표를 하고 패턴을 완성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뭔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왼쪽에는 그림이 나오고 색칠까지 칠해져 있었지만 오른쪽은 단일 색깔이고 이럴 때 헷갈려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1, 4, 1, 1, 4, 1, 1, 4, 1 하면 눈으로 1, 4, 1이 보여서 끊어지고 1, 4, 1이 끊어지고 보이거든요. 이 방법. 여기는 친구들한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정확하게 이름은 이야기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5, 6, 5, 6, 5, 6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오각형, 육각형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끊어주시고 마디에 동그라미 표를 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표도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5일입니다. 자, 5일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어떻게? 자, 6, 6, 4, 6, 6, 4 아, 664가 마디구나. 664가 마디구나. 어머, 죄송해요. 664가 아니라 잘못 봤어요. 654, 654, 654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654 확인하고 육각형, 오각형, 사각형이 반복됩니다. 빈 곳에 알맞은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림이니까 친구들이 그림 보고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꼭 마디 그리고 소리내서 말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속성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자, 방금 전에는 이제 모양이었으면 크기가 다른 거, 색깔이 다른 거, 개수가 다른 거, 대칭과 회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속성은 여기 있는 1, 2, 3, 4가 한꺼번에 섞여져서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모양은 다 똑같죠. 근데 이제 크고 작고예요. 이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이 있지만 작큰 이렇게 뭔가 작큰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작작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크작작 이렇게 쿵짝짝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끊어서 해주시고요. 밑에 거도 해보면 자크작 이렇게 음율에 맞춰서 해주면 친구들이 여기 있는 패턴 보면 엄청 쉬워해요. 그래서 크작 꼭 이용해 주시고 오른쪽도 보면 크작 보이니까 큰 것, 작은 것. 자, 여기는 자크 이렇게 되죠. 크자크 이런 거 아이들이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넘기면 색깔이에요. 색깔은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되어 있죠. 반복되는 마디 찾아 짝대기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분초파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밑에는 초분초 이렇게. 그럼 아이들한테 뭐가 마디예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다 하고 나면 뭐가 마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초분초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맞는데 초분초가 반복되니까 마디는 초분초 초록색 분홍색 초록색이야 라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했던 앞글자만 얘기했던 거를 이제 친구들이 풀로 다 얘기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 자, 개수는 앞에서 우리 도형에
평면도형의 개수 셌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세주면 돼요. 여기는 1, 2, 1, 2, 1, 2, 1, 2, 1, 1, 2, 1, 2가 마디구나. 그래서 1, 2, 두 개짜리 연결, 1, 2, 하나, 두 개 연결, 하나 연결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은 이번에 구멍이잖아요. 구멍은 4, 3, 2, 4, 3, 2 숫자로 봐주시면 4, 3, 2, 4, 3, 2 아이고 4, 3, 2, 4, 3, 2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2, 2, 4, 2, 2, 4 친구들이 개수 세서 잘 몰라 하는 친구가 있으면 개수 그냥 세서 그냥 단순히 그냥 쓰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럼 뭐가 반복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2, 4, 2,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대칭과 회전이거든요. 대칭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칭이나 회전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의 화살표 이렇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좀 체크를 합니다. 그럼 위, 오, 위, 오, 위, 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 위, 오, 위 그리고 묶어, 묶어, 묶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보면 입구를 잘 볼 수 있게 하면 이렇게 뽀뽀 이런 걸 뽀뽀 표시도 하거든요. 뽀뽀 끊고 뽀뽀 끊고 이렇게도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용어들을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용어들로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when, we, o가 돼요. 그쵸? when, we, o. 다시 얘는 when, we, o. 화살표 이용해 주세요. 자, 오른쪽. 지금 삼각형은 위아래로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에 위, 아래, 위, 위 이렇게 보여요. 아래. 그러면 약간 위, 아래, 위가 보이고 그래서 묶어지게 되고 위, 아래, 위가 보이고 묶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준을 잡은 곳을 꼭 체크해서 끊어서 마디 표시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여러 가지 속성 패턴이 나와 있어요. 뭐 이중 속성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크자크 나오고 색깔 나오고 개수 나오고 이제 앞에서 있던 내용들이 한 번에 나오니까 우리 패턴 할 때는 어떻게 꼭 마디, 무조건 마디예요. 마디를 잡아서 끝까지 체크해 주고 마지막에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야 다 알더라도 실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제 속성 패턴까지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확인, 학습, 진단 평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학 독해 P4까지 마무리를 했거든요. P3을 보다가 P4를 보면 P4를 친구들이 더 좋아하겠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볼 때 네, 교재를 볼 때, 아이 꼭 1, 2, 3, 4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친구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많이 해주고, 그 뒤에 조금 어려워할 만한 거를 마지막에 하나 껴주고, 이런 팁들, 그래야 아이들이 약간 혼돈되잖아요. 이 책은 어려운 책이야. 이 책은 어려워서 힘들어.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요건 좀 재밌네. 재밌는 책 같은데, 갑자기 이게 어려운 게 나오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헤이 어려운 게 나오는데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수업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점은 네,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답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없나요? 네. 자, 우리 수학 독해에서요, 연산 파트 있을 때는 아무래도, 미리 뭔가 단순 연산을 조금 많이 하는 친구들이 편하게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산 부분은 한번 하고 넘어오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모양이나 규칙 같은 경우는 수학 독해 교재로 진행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건 우리 플라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 완전히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